큰 하게 동그라미 3마리 새끼들에게 날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둥우리 스게 둥우리는 둥지야. 나란히 올라선 새끼약들은 어미에게 비하여 그 모양이 몹시 초라하였다. 마을 애들이 웃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곧잘 하게 편이 되어 양반의 새끼는 어려서 미운 법이라 그랬다. 그럼 여기서는 양반의 새끼는 누구겠어? 학새끼들에 대한 이야기죠. 새끼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쳐웃을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미약이 둥우리 바로 밑가지에 올라서서 뭐라고 길게 한번 소리를 지르자 3마리 새끼학은 일제히 둥우리를 걷어차고 날아갔다. 그러나 이 세모 처음으로 펴보는 날개는 잘 말을 듣지 않았다. 퍼덕퍼덕 날개를 쳤으나 그건 난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었다. 떨어지는 것의 체크.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한 마리는 항나무 밑마당에, 한 마리는 이장내 지붕 위에, 또 한 마리는 제법 멀리 밭 모서리에 선 뽕나무 위에가 내렸다.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의 체크, 나는 연습을 했다. 조금씩 그 나라가 앉는 곳이 멀어져 갔다. 어제는 우물가에까지 날았다. 오늘은 저 동구의 물방앗까지 날았다. 또 오늘은 그 안목계까지 날았는데 자칫했더라면 물에 빠질 뻔했다. 뭐하고 있냐 이거? 열거하고 있다. 열거. 나열.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어린애의 재롱을 자랑하듯 하였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학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과 사람들이 서로 친화적이다, 자연 친화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그들은 들 건너편에 낭에 쓱 옆으로 솟아나온 소나무 위에까지 힘들지 않게 날았다. 이젠 모양도 한결 또렷또렷해졌다. 드디어 노력을 해서 살기 날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되자 제법 어미들을 따라 보기 좋게 마을 위를 빙빙 날아 돌았다. 어쩌다가 날개를 쭉 펴고 5마리의 학이 한 줄로 휘 마을을 싸고 도는 모양은 시원스러웠다. 9월 하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죠? 그니까 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건 시작. 학이 여느 날과 달리 요란스레 울었다. 미칠. 이장영감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미칠. 이장영감의 동그라미. 꽹과리를 쳤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항나무 둘레에 모였다. 꽹과리 체크. 5마리의 학은 가장 높은 가지 위에 가지런히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이제는 그 긴 다리색이 어미들보다 약간 노란 기운이 도는 것을 표현해보지 않고는 어미학과 새끼학들을 알아낼 수 없을 만치 컸다. 해가 떴다. 이윽고 그들은 긴 목을 쑥 빼고 뾰족한 주둥이를 하늘로 거쳐 올렸다. 메인 큰 학이 두 날개를 기지개를 켜듯이 위로 들어 올리며 슬쩍 다리를 구부렸다 하자 삐르 긴 소리를 지르며 흠실 가지에서 푸른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러자 다음 차례로 뒤를 따랐다. 그들은 멋지게 동그라미를 그으며 마을을 돌았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점점 높이 올랐다. 이젠 까마득히 하늘에 떴다. 그래도 삐르삐르 소리만은 똑똑히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꺾어져라 목을 뒤로 젖혔다. 뭐하고 있어? 보고 있던 거죠. 새들을. 두 손을 펴서 이마에 가져다가 햇빛을 가리고 한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반짝반짝 5개의 은빛점이 한 줄로 늘어섰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학들은 그리던 동그라미를 풀며 방향을 앞으로 잡았다. 하나, 둘, 셋, 넷, 5 점이 하나씩 남쪽 역마루를 넘어 사라졌다. 떠났네요. 마을 사람들은 한참이나 그대로 말없이 그 학들이 사라진 곳을 쏘아보고들 서 있었다. 학들이 사라졌어요. 떠나버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백석의 입춘. 자, 가에서는 그래서 계절이 언제였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나에서는 입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겠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겨울은 소대 한 해 추위를 모두 천안삼거리 마른 동수버들 아래 맞았다. 천안삼거리의 체크. 실제 지명이 나왔습니다. 지명을 소설에서 쓰는 효과는 사실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 안이 들었던 것이다.
소대한이라는 것은 작고 큰 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따라가며 절기라는 것을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했다. 절기의 체크. 절기가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며칠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푹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이나 밤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봄에 대한 이야기죠. 의뢰 다음 날은 태안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래서 큰 추위가 왔대요.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냄새를 피우며 나르고 땅이 눅눅하니 밈이 돌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간밤에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차한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는 달이 좋고 아침보다는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밀물이 절기 체크, 밀물 체크.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있다의 체크. 그래서 우리 삶과 이 절기와 밀물이 다 얽혀있다. 아까 학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이 넘으면 양지 마른 눈덕에는 머리칼 풀에 소금이 움트는 것이다. 그렇게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칠했던 창해와 쌀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맷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을 흐리었던 것이다. 섭섭미출, 흐리었다 미출. 겨울에 익숙했던 것들과 빠이빠이해서 슬펐대요.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고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래서 겨울을 떠나버리는 마음이 슬펐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하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엄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썰매도 노루도 메스도 다 가버린 것이다. 이해됐죠?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이후에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오피스의 체크,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서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모를 폐부에 으부른 우울감입니다. 울창함. 느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문제나 봅시다. 기억에서 미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학을 대하는 어른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거리감인가요? 거리감이면 싫어해야 돼. 양반의 새끼는 어려서 미운 법이다. 학이 바로 그런 애들이야 라고 했으니까 거리감이 아니라 그 거리감이 가깝다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학에 대한 애착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싸웠나요? 아니죠. 동지를 읽어볼 뿌리에 터지는 새끼학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낸다. 디귿 꺾어져라 목을 뒤로 젖혔다. 와 아니지. 뿔뿔 연민이 아니라 뭐예요? 새들이 날아가는 걸 구경하고 있던 거죠. 틀렸습니다. 절기를 대하는 시골 사람들의 태도가 비합리적이다. 시골은 좋다고 설명했죠. 틀렸어요.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던 소년기가 이미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공통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형 진술을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A. 긴박한가요? 새가 뒤질 것 같나요? 그런 거 아니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 비판인가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묘사를 통해 묘사의 밑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학들이 처음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비에서는 다 커서 날아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다. 답은 3번이네요. 쉽네요. 뚝배기작전이 실화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속마음 표현했나요? 아니죠. 시대 배경이 있었나요? 아니죠. 10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며 스스로 그러한 혹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의 밑줄.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계절의 변화나 동식물의 생장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는 인간의 삶에 안정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인간의 영향받게 있다는 점에서 경외심이나 무력감의 밑줄.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거나 순응 밑줄, 이치를 터득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날개 연습을 한지 한 달쯤 되자 마을 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학의 모습을 통해 타고난 습성에 따라 동물들 스스로 생존의 방법을 익혀가는 자연의 이치다. 맞는 말이죠. 지들이 스스로 날아본 거죠. 도와준 건 아니에요. 2번 가에서 학이 여느 날과 달리 요란스레 울죠.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 이장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였기에 학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반파한 것이다. 알아차렸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나의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폭삭하니 불다가도 저녁과 같이 추워지면 의뢰 다음날 대안이 으등등해서 왔다. 이건 뭐예요?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나의 입춘이 넘으면 양지마는 둔덕에는 머리칼 풀 속에 움이 트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순환적 질서는 어김없이 반복된다. 입춘이 넘으면 항상 풀이 자란다. 움튼다는 말은 싹이 틔워졌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4번도 맞는 말입니다. 나의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하지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해서 자연 순환을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는 글쓴이의 경외감인가요? 이건 거의 경외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다? 내가 서운하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즐길 수 없음이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순범이도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11번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해설하자는 것은 A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공간이다. A 보겠습니다. 타관길에서 절기에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깨닫게 된 거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겨울의 추위와 봄의 기온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비는 입춘. 그래서 아까 말했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시 자연의 변화가 생생하게 감지되는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시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뜰장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가랑과 꽃들을 생각한다. 봄이 되면은 모든 게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연의 가혹함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다. 자연의 가혹함은 뭐예요? 자연 때문에 우리가 좆됐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맞나요? 틀렸죠? 답은 4번이네요. 도시적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